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민형이라고 하고요. 이번 브라운백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개인화 비즈니스 시대 마이데이터 사업에 탑승하라라는 타이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먼저 좀 구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발표가 나중에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서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대답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광고나 뭐 엘리베이터 전광판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단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약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시작되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나 이런 건 넘길 거고요. 네, 우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요, 작년이죠. 2020년 8월에 이 신용정보법이 이 개정이 좀 필두로 해가지고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의 발의 목적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제 이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뭐 개인이나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자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각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서 뭐 좀 중복적인 규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럽연합의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GDPR이라는 것은 이제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 이제 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 존재하는 데이터 보호 규정인데 유럽연합 내에서 그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유럽판 마이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이데이터의 시초가 유럽연합의 GDPR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별도의 계약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뭐 한국으로 가져와서 분석하고 또 이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가 동등한 레벨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적정성 평가를 2015년 정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좀 더 가져가면서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GDPR 적정성 평가는 지금 가장 마지막 그 승인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연내 안에는 이거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럽에 진출하기 조금 더 용이해지겠죠. 그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라는 것, 이 개인정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범위로 세분화를 한 것인데요. 먼저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는 정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명 정보라는 것도 도입을 했어요.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개인 정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더 바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이제 전부 다 개인정보법으로 이관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맡게끔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이 있는데요. 신용정보법에서는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함으로써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도록 좀 더 법률을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뭐 법안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냐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나의 데이터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 서비스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그 어떻게 보면 나의 데이터인 거죠. 근데 이런 나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 데이터는 그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인의 데이터는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공유할 거야라는 의사결정을 내가 직접 내릴 수 있게끔 하고 이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찾고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들으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뒷장에서 예제를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예시는요, 저희 네이버 마이플레이스에 있는 그 영수증 리뷰인데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방문한 식당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지고서 인증을 해서 내가 진짜 여기 방문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작성하는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영수증 리뷰를 진행했던 이유는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가게에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어떻게 변할까 좀 살펴보니 우선 여러분들께서 그 식당을 방문해서 이제 카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카드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전 동의하에 결제 내역을 그 중개기관을 통해서 네이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실물 영수증을 인증할 필요 없이 바로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 카드사와 네이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본허가를, 그 본허가라는 게 있어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뒷장으로 넘어와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그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시에 반드시 마이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이 스크래핑 방식이 금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 그 좀 더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존 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레거시와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섹션을 나눠 두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우리가 그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그 스크린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서비스 이용하실 때 그 타사 데이터를 좀 추출해서 가져오고자 할 때 사용하실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뭐 어떤 회사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인증 정보를 입력을 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은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스크래핑 방식의 문제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가장 컸던 문제는 아무래도 보안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인증 정보를 그 서비스 업체에다가 저장을 시킨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그 스크래핑에서 가져갈 데이터의 범위, 그 데이터의 범위를 데이터의 주인인 그 사용자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정보의 제공 범위를 나 스스로가 정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또 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타겟 시스템이 직접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업체에서 그냥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타겟 시스템 그 회사가 지금 서비스 점검 중이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긁어오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API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API 방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우선 접근이 허용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접근 허용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는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 인증을 할 때도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그 인증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토큰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또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무사항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때 이 API는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무도 함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생태계 안에는 어떤 참여 주체들이 있는지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인 개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이 요청한 타사 데이터를 함께 가져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텐데요. 이 데이터는 그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개기관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는 이제 고객이 요청한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중개기관은 정보 제공자의 데이터를 대신 전송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개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가 마이데이터 중개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할 수 있냐? 요거를 좀 판단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신용정보법의 제22조 9 4항과 그다음에 5항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드리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 신용정보의 데이터는 그 개인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요청받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가 직접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이 방식이 원래는 이제 디폴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뭐 회사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규모가 아무래도 작을 경우 중개기관을 통해서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5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이 좀 인력을 구하기 힘든 회사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준 API 이런 거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API 인프라 환경을 직접 구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담 요소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네,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기관은 우리가 아무데나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허가받은 중개기관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마이데이터 중개기관은 제가 오른쪽에 적어둔
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내가 만약에 중개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중에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데이터의 주권을 가져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이제 나의 허가 아래에서 이곳저곳에 있는 나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 이를 통해 좀 더 나의 권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좀 은행에서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큰 돈을 좀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뭐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뭐 재산이 증가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용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이렇게 나의 신용 상태가 좀 개선이 되면은 우리는 은행에다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뭐 누가 옆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요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만들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정당한 나의 요구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놓칠 수 있었던 나의 권리를 이제 스스로가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기대 효과로는 개인 신용 정보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요, 필수적으로 금융 보안 관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굉장히 많은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해야 하는 등 좀 엄격한 보안 환경을 의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믿고서 나의 정보를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보면 특정 빅테크 기업에 많이 몰려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쿠팡 이런 대기업에 데이터가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본허가를 받으면 이런 기업들로부터 개인의 허가하에 데이터 전송을 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가 계속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유저가 원하는 서비스를 좀 맛깔나게 잘만 만들어낸다면 데이터 경쟁에서 더 이상 치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완벽하고 장점만 있냐? 네, 사실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럼 현재는 좀 어떤 우려점들이 지금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우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존 금융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좀 적은 데이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또 뭐 핀테크사의 입장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보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끼리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핀테크 기업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업 간에 서로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이 누구에게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정말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맞느냐라는 내용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험 데이터처럼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데이터들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이제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오히려 마이데이터 사업이 좀 진행되기 이전보다 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축소되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가이드라인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업성이 정말로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의 우려점이겠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투자가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말 돈을 벌어주는 서비스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참여자들 이따가 뒤에서 보실 텐데요. 그 참여 기업들 보면은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웰컴 저축은행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 번호가를 받았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도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반면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느 기업들은 또 아직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요, 그 금융위원회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 기업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허가 매뉴얼을 보시고 우리 회사가 여기에 나오는 6가지 심사 기준을 만족한다라는 내용을 증빙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심사 기준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좀 적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자본금 요건이 있죠. 이거는 5억 원 이상의 그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적 요건. 우리가 신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IT 설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요건이라는 건데 우리 사업이 타당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얻은 회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임원 자격 요건.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 임원들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그런 금융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뭐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증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그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 들어가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거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보다 몇 군데가 조금 더 추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1년 10월 기준으로는 지금 총 46개의 기업이 본허가를 승인을 받았고요. 또 몇몇 기업들은 현재 예비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예상되는 게 한 70여 개 기업 정도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업권은 아무래도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좀 눈에 많이 띄는 편이고요. 뭐 저희 네이버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본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업체 중에는 LG CNS가 유일하게 본허가를 좀 받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럼 뒤로 넘어와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언제인지 한번 볼 건데 우선 이미 사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12월부터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17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인 이제 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시범 서비스다 보니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통신이나 의료, 쇼핑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완전히 좀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당분간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개인정보만 활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번외로 좀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뭐 이곳저곳 다 가입해서 커피 쿠폰도 받고 뭐 편의점 쿠폰도 받고 그다음에 주식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벤트 기간 끝나시기 전에 여러 서비스 가입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경품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이데이터 시스템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인 이 흥극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금융존에다가 마이데이터 의무사항 대응 시스템과 그 다음에 오픈 API 포털을 같이 구축을 현재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N은행 아마 아실 거예요. 대충 앞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표준 그 클라우드 사업자로 AWS와 함께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쪽에도 좀 많은 이용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고자 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클라우드 사업자 안정성 평가를 완료한 그 CSP의 그 전산 설비 이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그다음에 물적 요건을 만족한 클라우드 환경과 국내에 위치한 전산센터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 중요 포인트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당연히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 할까요? 우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확장성, 그 다음에 보안성이란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늘리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익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 보안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벤더의 인프라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109여 개의 기본 보호 조치 항목 평가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잡한 그 물리 인프라는 CSP에다가 위임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프라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리단부터 구축하고 설치하고 운영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전문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면은 어느 정도 마이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하면 좋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그 네이버에서는 지금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추구하는 바는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만들고 이제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뭐 아까 앞에서 보셨던 영수증 리뷰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내가 만약 뭐 지식인 엑스퍼트한테 어떤 상담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전문가가 알아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뭐 직접 모아서 전달할 필요 없이 네이버가 뭐 백데이터로 보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과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네이버가 하고자 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 로드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구축했을 때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계획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또 신뢰도 높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정말 다양한 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금융권에서도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미래에셋대우 같은 좀 큰 고객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보안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 국내 CSP 그 벤더들 중 그 최초로 그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이요. 요 CSA 스타 골드 등급을 획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CSA 스타 등급을 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보호 조치 109개 여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하실 필요 없이 평가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저희가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네이버라는 대규모 포털 사이트를 저희가 99년도부터 약 22년에서 2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사용했던 이학습터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구축되었는데요. 이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학습터는 동시 접속이 이제 300만 명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했었고, 또 이제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한 155만 명 정도가 접속해서 이용을 하셨는데 진짜 대규모 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만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뭐 인공지능 아니면은 뭐 데이터 분석 같은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텐데 이때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간의 수공업처럼 일일이 다 개발하시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파스, 사스 상품들을 가져다가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굉장히 다양한 또 보안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위에서 보셨던 그 서비스들 중에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활용하면 좋은 저희 상품 두 가지만 제가 좀 따로 뽑아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AI 템즈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실제로 저희 네이버 파이낸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AI 템즈는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사용자별로 각기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스템 백단에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 학습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데이터만 넣으시면은 저희가 완전 관리형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라는 상품입니다. 지금 요 상품을 좀 테스트하고 계신 좀 그런 고객사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상황인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그 데이터 분석팀이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상품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인프라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하둡 시스템, 그러니까 하둡과 관련된 뭐 하이브도 있을 거고, 뭐 스파크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그다음에 GPU 서버 이런 많은 인프라가 좀 필요한데 이러한 인프라 환경과 그다음에 분석 도구를 저희가 하나의 박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바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뭐 네이버 데이터들이 있어요. 검색 데이터, 쇼핑 데이터, 그다음에 AI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사실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었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객 데이터도 분석을 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네이버 데이터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보다 좋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금융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 클라우드 존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콤과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서 저희 금융 클라우드를 이용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규제와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봤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을 이용하시면은 이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면은 어떤 요건이 있냐면 이제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 차단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접속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VPC 상품, 그다음에 NACL이라는 상품과 ACG를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VPC라는 것은요, 그 다른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분리된 나만의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환경을 이제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차단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퍼블릭 서브넷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서브네팅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NACL이라는 것은요, 이 서브넷을 보호해주는 네트워크 방화벽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ACG라는 상품은 서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돼서 마치 서버의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하겠다 혹은 차단하겠다라는 정책을 이 NACL이나 ACG에다가 적절하게 넣어주시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실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정보 제공자가 이제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기관과 연결을 할 때 전용선을 가지고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상품 중에 클라우드 커넥트, 그다음에 IPsec VPN을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커넥트라는 상품은 전용선을 이용해서 외부망과 그다음에 내부망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IPsec VPN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터널링 방식으로 망과 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또 이렇게 네트워크 연동을 하실 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PC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특정 네트워크 그 망과 그다음에 중계기관 혹은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부에서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안전한 접속 수단 혹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SSL VPN 아니면은 뭐 서버 어카운트 이런 상품들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SSL VPN은 사실 이미 재택근무 하시면서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SSL VPN은 인증받은 사용자에 한해서 내부망에 있는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이때 내부망이라고 하면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VPC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럿이서 하나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서버 어카운트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 서버 어카운트는 그 말 그대로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정만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계정별로 권한을 별도로 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계정은 컴퓨터 상품군들에 대해서 조회만 가능하다. 어떤 계정은 마스터롤을 모두 가져간다 등등 이 사용자별로 알맞은 권한을 잘 부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처리 내역, 이런 로그들에 대해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데이터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우선 가장 큰 특징이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요금도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 아카이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아카이빙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여기에다가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데이터의 주기를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 두시면은 그 규칙 안에서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삭제하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5번째, 이제 뭐 재해나 재난, 뭐 침해 사고에 대비하여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때는 그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분리된 2개의 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존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금융존에 존 1과 존 2가 있는데 이 1과 2는 물리적으로 아예 따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1과 존 2에다가 적절하게 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하시면은 한쪽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트래픽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뭐 백업 상품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우리가 API 방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직접 전송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API 게이트웨이 상품을 좀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API 게이트웨이는 API 호출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API를 정의하고 등록하는 거 이런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이 API의 뭐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거 아니면은 뭐 수명 주기 관리 그다음에 뭐 인증 같은 것들 또 뭐 트래픽 제어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만 좀 더 집중하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3가지 좀 키 사이트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뭐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대부분 모든 자료는 여기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랑 그다음에 뭐 테스트베드 사이트, 그다음에 코스콤 마이데이터 중개기관 포털 여기에서 아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최신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이트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소 긴 시간 동안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귀한 시간 내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라운백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